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총선이 다가오니 슬그머니 고개를 쳐내밀며 얼굴 팔고 다니는 정치협잡꾼과 정치 브로커들이 활개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우파들이 문재인 좌파 정권과 맞서 투쟁할 때 이 정치협잡꾼들은 어디서 기생하며 숨어 지내고 있었을까요? 또한 국민통합연대라는 이름으로 느닷없이 출연하여 마치 자신들이 우파의 대표적 단체라도 되는 양 나대기 시작했는데요. 말이 국민통합연대지 그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주요 세력들은 거의 침략의 비박계였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24일 고성국TV에 출연해서 누가 이들에게 대표성을 줬다고 통합명분으로 선봉장에 서서 이러쿵저러쿵 여러 말들을 흘리느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역할을 하겠다고 설치고 다니는 것일 뿐입니다. 누가 박형준에게 통합추진위원장의 대표성을 줬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돌아가는 꼬라지도 웃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애초 당대표 뽑을 때 공천권까지 포함하지 않았나요? 공천관리위에 발탁된 이성년, 이 작자는 공천위에 뽑히자마자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 공천에서 손을 떼라는 발언으로 시작 전부터 잡음을 일으켰습니다. 공천관리위는 점령군이 아닙니다. 낮은 자세로 공천에서 탈락한 자들을 다독이며 공천 잡음을 없애는 게 이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불과 67일 전 한국당을 향해 수명이 다했으니 해체돼야 한다고 했던 김세연 의원은 왜 공천위에 발탁했는지 모르겠다는 우파 지지층의 여러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류들이 모여 자유한국당이 통합이다 혁신이다 하며 구호만 요란스럽게 호들갑 떨고 있는데요. 우선 공천관리위에 뽑힌 인물들 면면을 살펴보면 그동안 아스팔트에서 투쟁하던 제2단체 인사는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고 딱 웰빙 10선 빚이라던 구색만 맞춰놓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의 개인별 이력을 보면 아주 훌륭하지만 보신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투쟁할 줄 모르는 자유한국당을 일컬어 웰빙 정당이라는 소리를 그냥 쳐듣는 게 아닙니다. 투쟁력도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닌 만큼 이제 자유한국당도 투쟁 이력이 정치 입문의 플러스 요인으로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두뇌가 똑똑하고 좋은 이력을 갖고 있어도 결국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극우 프레임에 전우란하지 말고 과감하게 아스팔트 제야 단체 인사들을 등용시켜야 할 겁니다. 구독자님, 이제 문재인 좌파 정권이 얼마나 악질적인지 충분히 깨닫았을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도출해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행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좌파와 투쟁하려면 이제는 머리가 똑똑한 양반보다 머슴처럼 투쟁할 전사가 필요한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 감찰 지시에 반발해 검찰이 특검을 주장하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특검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새해 벽두부터 전국이 급량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가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지시한 데 대해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이 사건 처리의 최종 결정권자로 돼 있다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주비서관 기소를 미뤄왔는지 누가 수사 방해를 했는지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고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세 차례에 걸쳐 이성윤 지검장에게 최강욱 비서관 기소를 지시했고 수사팀에도 같은 지시를 전달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성윤 지검장이 항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범죄 혐의자에 대한 기소를 날치기로 규정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복수를 벼르고 있다며 검찰을 권력의 종복으로 삼으려 했던 그 흉악한 의도를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러면서 특검의 필요성이 점점 뚜렷해진다며 그동안 우리 자유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특검 논의를 자제해왔으나 이 정권의 검찰 무력화, 사법 방해가 극에 달하면서 더 이상 특검 논의를 자제할 수 없게 됐다며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어 오죽하면 검찰에서마저 특검 이야기가 나오겠냐고 반문한 뒤 우리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통해서 이 난폭한 정권의 권력 사유화를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용찬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부라고 말하고 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이렇게 추졸하고 비열한 정치보복을 하지는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검사들과 맞짱 토론과 논쟁을 할지언정 이렇게 인사권과 감찰권을 휘두르며 검사들을 겁박하는 치졸한 보복과 탄압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비꼰 뒤 전대미문의 검찰 대학살에 대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3일 이미 다른 매체를 통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하루에 3번 거부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진짜 이 사람 대단히 웃깁니다. 뭘 믿고 이렇게 막 나가고 있을까요? 2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상관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추미애 장관에게 직접 사무보고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윤 총장은 상당히 불쾌했다는데요.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을 어제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른바 패싱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3일 오후 7시쯤 이성윤 지검장의 사무보고를 확인한 결과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 패싱 과정을 사무보고한 사실이 추미애 장관을 통해 공개된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 뒤인 어제 오후 8시쯤 이성윤 지검장은 대검찰청에 직원을 보내 문서 하나를 제출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총장에게 제출할 사무보고였습니다. 이 서류는 5분 만에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르면 이성윤 지검장은 상급 검찰청장인 윤석열 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하는데 뒤늦게 제출한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장관에게 먼저 보고할 수 있는데도 이성윤 지검장은 아직 사유를 밝히지 않고 사무보고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오는 27일 다시 보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불쾌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윤석열 패싱과 5분 만에 철회를 두고 검찰 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장관에게 제출한 사무보고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소식에 한 네티즌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자기네가 추천해서 검찰총장 임명해놓고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대놓고 잘라내지는 못하고 허접한 놈 하나 지검장 시켜놓고 별짓거리다 하고 자빠졌네. 에라이, 이 무능한 정부야. 한 나라를 운영하는 게 그런 얄팍한 잔대가리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냐? 찌질한 놈들 얼마 남지 않았다. 실컷 누리고 헤쳐먹어라. 갈 때는 딱 하나다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 충돌 기소 논란의 주인공 최강욱 비서관 측은 피의자라고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3차례 검찰이 보낸 출석 요구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요구서에 적시된 사건 번호가 형사사건에 붙이는 형제가 아니라 수사사건에 붙이는 수재로 돼 있어 피의자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는 수재 사건도 피의자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수재 사건은 통신, 계좌 압수수색까지, 형제 사건은 장소 압수수색, 체포, 구속 사안일 때 붙인다는 것입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피의자라고 통보하고 피의자 조사를 해야만 기소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최강욱 비서관 측은 기초적인 형사 절차도 모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소 쿠데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강욱이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쿠데타로 규정했다. 나름 이유가 있다고 썼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법의 지배를 받는다며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도 검찰이나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고 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또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 때 여야 국회의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도 검찰이 부르면 조사를 받았다며 최강욱, 이광철, 백원우만이 보편적 운명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비꼬았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들은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소환했어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조국의 기소를 막은 것처럼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최강욱에 대한 기소를 막았고
고기영 동부지검장은 지금 백원유에 대한 기소를 맡고 있다며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법위에 서려는 이들의 망동은 추미애가 이끄는 법무부의 조직적 지원이 있기에 가능하다. 추미애가 심어놓은 어영검사들의 조직적 태압으로 법 집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추미애의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보위하는 사람들은 모두 청와대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이들 등이라고도 적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또 기소 쿠데타라는 최강욱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자기를 기소하는 것이 쿠데타라고 한다. 아마도 자신이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합법적 통치자, 즉 대통령이라 믿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일개 청와대 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을 제수족처럼 부리고 감히 헌법기관인 검찰의 총수를 능멸하고 망초 같은 장나라 황실의 내실을 보는 듯하다며 최강욱 비서관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릇을 하나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하세요. 이분 최 비서관 흔들면 반국가 사범, 쿠데타 범으로 물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법무시 대통령이 또 검찰 학살한 날 문재인 측근 기소한 진짜 검사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대통령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면 수사 검사들을 쫓아내야 하는데 검사들이 지난해 8월 임명돼 필수 보직 기간 1년이 지나지 않았다. 이 정권 스스로 만든 인사규칙이어서 무시할 수도 없다. 그래서 억지 직제 개편을 강행해 그 핑계로 인사를 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 혐의를 덮으려고 국가 조직을 마음대로 바꾸고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다. 이 정권의 법과 원칙은 장식물일 뿐이다. 유리할 때는 이용하다가 불리하면 철저히 무시한다. 정권 비리를 조사하던 검사들이 쫓겨난 자리에는 운동권 출신 검사가 여럿 배치됐다고 한다. 법무부 실국장들을 민변이 독차지하다시피 하더니 과장급 주요 보직을 운동권 출신 검사들에게 맡겼다. 운동권이 청와대를 점령한 데 이어 이제 검찰에서도 운동권 경력이 훈장이다. 이 친문 검사들이 정권 비리 수사를 가로막고 나설 것이다. 실제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임 동부지검장이 안면 몰수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했다. 친문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를 거부하자 담당 차장검사가 대신 결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권에 항의하며 사표를 낸 김웅 검사는 봉건적 명은 거역하라며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떠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했다. 600명 넘는 검사들이 남아있는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며 댓글을 달았다. 한국 정치의 최대 고질은 자신이 법 위에 있는 줄 아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다. 검찰이 지금의 이 정신을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민주법치의 테두리 안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설을 맺었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